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샐러리 주스. 세계적으로 샐러리 주스 붐이 일고 있다. 이것은 자본과 미디어가 투입된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붐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연민의 영과 소통하면서 난치병 치유를 위해 헌신해온 의료 영매 앤서니 윌리엄과 그의 책,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경험과 치유가 모여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강력하고 기적적인 치료제 역할을 하는 샐러리 주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증언하는 기적의 슈퍼푸드이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진 수많은 질병들, 암이나 당뇨, 고혈압, 피부질환, 갑상선 질환, 신경 증상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과 증상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에는 샐러리 주스를 바르게 만들고 마시는 법, 그 치유의 원리와 사례, 샐러리를 구할 수 없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샐러리 주스에 관한 모든 것이 친절하게 담겨 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샨티 출판, 황은정 옮김, 앤서니 윌리엄 지음의 신이 알려준 허브 주스, 샐러리 주스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치유한 기적의 슈퍼푸드. 실베스터 스텔론, 미란다 커, 기네스 펠트로, 노박 조코비치, 가브리엘 번스타인 등 샐러리 주스 효과를 경험한 각계각층 인사 53명 강력 추천책이라는 부제가 붙은 신이 알려준 허브 주스, 샐러리 주스 중에서 오늘은 제10장 전 세계에 이는 치유운동 꼭지를 낭독합니다. 만성질환과 원인불명 질환의 대유행. 현재 만성질환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미국에서만 2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미스테리한 증상과 씨름하고 있다. 이들의 삶은 쇠락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겨우 알아낸 설명들은 아예 말이 안 되거나 들으면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것뿐이다. 당신이 지금 같은 처지에 있다면 당신 역시 의학계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스터리 증상과 고통의 배후를 찾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증언할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다. 나는 좋은 의학을 숭배한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 있고 훌륭한 의사, 외과의, 간호사, 기술자, 연구원, 화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 의학과 대체의학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심오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나는 그들 중 일부와 함께 일하는 특권을 갖기도 했다. 자비심 넘치는 이런 치유자들이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정말이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적어도 만성질환에 있어서는 최상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에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의대가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타고난 지혜와 직관을 통해 알고 있다. 어떤 특정한 병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는가. 최고라고 손꼽히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만성질환 환자를 도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밝힌 의사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했다. 그 반면 어떤 의사들은 의대에서 필요한 모든 답을 배웠으며 만성질환의 미스터리보다 자신들의 수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의사들은 그 외의 모든 것은 넌센스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 믿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들은 진정한 해법이 없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아직 현대의학이 만성질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은 의사나 연구자의 잘못이 아니다. 놀랍고 명석한 의학계의 두뇌들 사이에서 매일 발견이 이어지지만 이들의 발견이 한 단계 더 진전하려면 투자자와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발견들이 멈춰서 있고 의학 분야의 개개인들은 계속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는 때로 의학을 논리와 이성만이 지배하는 순수한 수학처럼 생각한다. 물론 가끔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수학과 의학은 같지 않다. 수학은 확정적이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과학은 결과에, 즉 적용한 이론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약물을 만들 때 의학에서 수학을 사용한다. 결과가 증명되고 숫자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에만 그 약물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늘날 실험실이라는 장소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력을 받으며 각기 다른 가설과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온갖 다른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조직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론들이 완전히 입증되기도 전에 사실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잦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특히 그런데 만성질환 치료제인 경우 제대로 된 맞는 답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란 중요하지 않고 진실만이 승리하는 추구 행위라면 어떨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다. 최근 들어 장간막을 장기로 인정한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 활동적인 그물 모양의 결합 조직은 언제나 눈에 잘 보였고 심지어 모두 그것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제서야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과학은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한때는 맞았던 이론이 그 다음날 폐기될 수도 있다. 한때는 웃어 넘겼던 아이디어가 다음 날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학이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료계의 통찰을 기다려온 지 자그마치 100년이 넘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은 과학 연구로 실제 답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혹시 침대에 묶여 살거나 하루하루를 간신히 보내거나 건강에 대해 체념한 상태라면 10년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아이들이 이런 것을 겪는 것 또한 보지 않아도 된다. 옛날 옛적에 우리는 권위에 순응하며 살았다.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들었고 당연히 그것을 믿었다. 그 이론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사실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삶이 낙후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원래 삶이란 그런 것이었다. 원래 그런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다. 그런 다음 과학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그들은 마침내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 세계를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지금은 과학이 새로운 권위가 되었다. 물론 이것이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외과 의사는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오염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멸균된 도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발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질문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과학은 계속 그 훌륭함을 이어가지만 일부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과학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면 왠지 우리는 입 닫고 그것에 머리를 조아려야만 할 것 같다. 권위적 이데올로기처럼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 이런 식의 신념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진보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적 틀에 의문을 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얼핏 보아서는 일시적인 유행을 분별해내기 쉽지 않다. 그런 유행이 종종 건전한 의학적 조언으로 포장되곤 한다. 떠돌아다니는 건강정보 대부분은 그저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거나 더 나쁘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혹은 다른 의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살펴야 한다. 그럴 경우 내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확실한 기본 출처들을 갖추는 것이 기준이었다. 콘텐츠 압박이 심한 지금과 같은 경쟁 시대에는 건강 문헌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출처 하나만 가지고 서둘러 발표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계시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연구 결과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신뢰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과학은 공격 메커니즘으로 자주 사용된다. 과학이라는 이름표는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음식을 놓고 벌이는 싸움을 예로 들어보자. 비건과 자연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내세워 팔레오와 케토식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한다. 팔레오와 케토식을 하는 사람들은 비건과 자연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과학을 끌어온다. 그들은 둘 다 자신의 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말 그대로 거의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는 연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반대측 사람들이 가진 신념 체계에 감정적 요소를 들쑤신다. 비건과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은 팔레오와 케토식을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죽이고 있다고 말한다. 팔레오와 케토식을 하는 사람들은 비건과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그 아이들을 굶기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논쟁과 별개로 그들 모두는 결국 자신들은 물론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몸이 낫는 것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어떤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다. 치유의 본질은 우리의 몸과 뇌를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과학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이론과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이상 우리는 치유에 이르지 못한다. 의학은 의학을 보살필 뿐이다. 개별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두 최선의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산업이라는 본질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켜내야 할 권위가 존재하기에 의료사업은 산업 자체를 돌본다. 만성적인 자기 도취이다. 솔직해지자. 대단히 공고해 보이는 과학 분야라 할지라도 균열과 허점이 생긴다. 고관절 대체 부품이나 탈장 메시의 리콜 사건을 들여다보았다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들은 정확한 과학적 표준으로 디자인된 후 사용에 앞서서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지만
고도로 과학적인 이런 프로세스조차 모든 걸 보장하지는 못했다. 어떤 제품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켰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과학 분야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는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샐러리 주스가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도. 샐러리 주스는 소형 기구처럼 손에 들고서 당신이라는 존재와 철저히 분리된 채 측정되고 분석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일단 마시면 인간 몸의 능동적인 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는 인체가 생명의 가장 큰 기적과 신비 중 하나임을 이미 알고 있다. 샐러리 주스에는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아직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어떤 신체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혹자들이 샐러리 주스가 하찮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시 말하지만 과학은 인간의 고귀한 추구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며 그 작업이 인체의 비밀을 해독하는 것과 관련될 때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그 작업이 진정한 진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수용, 겸손, 융통성이 요구된다. 당신이 혹시 건강 문제로 고민해 본 경험도 없고 어떤 증상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라 오래 고통을 겪은 적이 없다면 또는 어떤 의학적, 과학적 혹은 영양학적 체계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경우라면 부디 이 글을 그저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란다. 현재 만연한 만성 증상과 고통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접한 내용은 이전에 읽거나 들어본 만성질환이나 치유 관련 정보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정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제로 도운 내용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치유 여정. 영이 내게 알려준 것을 처음 공유하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살았다. 메디컬 미디엄 시리즈를 출판하면서 이 정보가 더 넓은 세상에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했다. 나는 또한 이런 정보들 일부가 찬사와 유명세를 얻으려는 몇몇 개인들에 의해 조작되는 것도 보았다. 이런 방식은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과 고통을 겨냥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내가 받은 능력은 결코 이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영의 목소리는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동안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 함정 가득한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공유하는 건강 정보에 대한 전문가가 될 때, 그리고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다고 믿으며 그들이 이 연민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릴 때, 그것은 정말이지 근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정보가 변조되는 경우, 즉 유행하는 잘못된 정보와 뒤섞이고 왜곡되거나 약간만 바꿔 마치 오리지널처럼 들리게 만들거나 혹은 아예 노골적으로 메디컬 미디엄의 정보라는 것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출처로 바꿔버리는 등 여러 가지 발생할 위험이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나는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당신의 유전자를 탓하거나 당신의 몸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주장이나 믿음이 아니며 요즘 유행하는 고단백 식이요법의 또 다른 해석판도 아니다. 이 정보는 신선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로막는 증상들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그 증상들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선이 담겨 있다. 걱정이 된다는 점도 이해한다. 우리는 반응하고 판단하는 존재들이다. 이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본능이기도 하며 때로는 이 덕분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라면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더 알아야 할 진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낫게 만들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고 나는 여러분이 샐러리 주스의 새로운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 치유의 여정에 나와 함께 해주고 이 책을 읽어주어 감사하다. 방금 읽은 진리를 삶에 가져오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제 마침내 지식과 믿음이 당신의 것이 되었다.